네, 의견을 떴습니다. SNS에서 떠평 시작합니다. 제목은 어찌 하시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글인데요. 대한민국이 북한에 종속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선 2월 들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한국 문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엔군 사령관이던 벨 장군도 2월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글에서 국가 멸망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은 그가 평양에서 말한 그대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는 남쪽 대통령의 역할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남쪽 대통령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북한화다. 반미, 반일, 반한, 친중, 친북 등 체제 변경 시도를 쌓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체제 전쟁이 일어나기는커녕 이 문제의 정치의 주제도 아니다. 한국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남한의 공산화는 다수가 원하는 것일까? 문재인의 민주당은 3권을 장악했다. 언론도 지배하고 있고 시민단체 수에서도 우파를 압도한다. 조직에서 그들은 우파를 완벽하게 제압해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허물기가 다수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즐비하다. 우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는 시도엔 정직한 설명이 없다. 아예 말도 안 꺼낸다. 부친인 문용형의 포로 전력, 출생에 따른 증거들 등 그래서 나오는 간첩 의혹이 잇따라 나와도 침묵으로 깔아뭉갠다. 들은 채도 안 하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당국에 순치된 것인지 신문방송의 이 중대한 의혹을 문재인과 더불어 깔아뭉갠다. 국힘까지도 함께. 문재인 막료도 민주당도 체제 논쟁은 낡은 색깔 논쟁이라는 한마디로 잠재운다. 이런 위장 전술과 침묵의 강요, 그리고 문바에서도 평양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등은 한국의 북한화가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공산화 공작이 무풍지대를 질주하고 있다. 체제를 바꾸는 정치 공작은 나라의 기본 문제라서 결코 침묵해서도 안 되고 조용해서도 안 되는 문제다. 나라의 멸망을 부를지도 모를 절망적이기조차 한 이 기미한 고요는 좌파 전술의 위력, 우파 정당의 모자람과 비겁함과 우둔함, 그리고 백성 다수의 무지몽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러시아를 적화한 볼셰비키를 비롯해 소련 공산혁명은 어느 곳에서도 진중한 다수였던 일이 없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한 친북 좌파 힘도 다수여서가 아니다. 공산당의 위력은 선전선동 그리고 독특한 폭력의 힘이다. 독특한 폭력은 선전선동, 신문방송의 언론폭탄, 그 선동에 지원을 받은 좌파 전위단체들의 우중동원이 발휘하는 힘이다. 그 힘으로 우파 전사를 포위하고 고립시켜 무력하게 만든다. 협박은 우파 전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들의 상용수단의 하나다. 거짓말, 백성 조직화, 백성 동원, 그 힘으로 우파 전사를 포위 고립시켜 무력화하는 폭력, 그리고 우파 조직의 세포를 심어 조종하는 뿌락지 전술이 그들의 무기다. 그들의 선전선동은 거짓말로 만들어진다. 사실은 철저하게 무시한다. 문화를 부수고 전통을 짓밟고 사람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불붙여 자유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그들의 추구하는 계급혁명의 수단이다. 남북 좌파의 한국 부수기 협동작전도 소련의 이런 정치 공작을 교과서로 했다. 소련의 정치 공작은 거짓이지만 진짜처럼 정교하게 포장한다. 예를 들어 에이스를 미 육군 의료사령부의 실험 무기로 몬 것이라든가 서독 대통령 등 반공 정치인을 나치 문서를 위조해 나치였다고 덮어씌운 모략은 너무 잘 짜여져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데는 소련 KGB의 공작금보다 10배도 더 되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에 비하면 남한 좌파들의 거짓은 보통 사람도 쉽게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유치한 것들 뿐이었다. 효순 미선의 교통사고를 살인으로 몰아간 반미운동, 해난사고로 죽은 학생을 희생자로 포장해 박근혜 탄핵으로 가는 길트기에 이용한 세월호 사고의 정쟁화, 미국 소를 광우병소로 몰아 이명박 대통령 기껏기에 나섰던 광우병 폭동은 보통 사람도 거짓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유치한 모략극이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백성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우파의 항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고 이런 뻔한 거짓말이 대통령 탄핵, 문재인 집권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한 국민의 수준을 드러낸 것. 오늘의 부끄럽고 내일의 역사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오욕의 기록이다. 조선일보는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철종인가 고종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안동 김씨에 의해 왕위에 올라 허수아비로 지내다 간 강화도령 철종,
무당에 의지했던 민비의 치마폭에 쌓여 지내다 망국의 길을 간 고종이다. 문재인의 4년 나라를 결판내고 있는 점은 고종과 닮았지만 그러나 다르다. 고종은 조선 없애기를 원치 않았지만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라를 결단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같은 점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망한 뒤에야 아는 조선 백성과 대한민국 백성?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국민은 제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선의 백성보다 대한민국 백성엔 시민도 있다는 게 차이일 수 있어야 하는데 국힘의 여전한 멀뚱멀뚱 저희끼리나 알 듯 모를 대국본이란 이름의 투쟁도 어정쩡하고 역사에서 어제에서 배우지 못하면 실패한 어제를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한다. 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요. 100% 동의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 대단한 통찰력이고요. 역사관을 지니신 분인데 어렴풋이들은 이러고 있는 거를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실 거예요.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이 나온 글이다. 저는 이해하는데요. 우선 그래서 자꾸 국힘, 여기서 이제 국힘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죠. 김의 답답함.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일하기 바빠요. 그러나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저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뿐이지. 아니 자기 일이 생업이 있잖아. 근데 정치인들은 생업이 나라 살리는 게 생업이에요.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 빠지 다른 거는 학생이 학교 빠지단 거하고 똑같아. 학교 가는 거고 학교 공부하는 거야 학생이기 때문에. 군인 이 마크 단계 왜 무슨 부대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마크고 빠지예요. 금 배지를 달았으면 그게 뭐 힘 자랑하려고 금 배지 다는 거예요. 이런데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고 싸워라. 근데 방송만 하고 앉았어. 카메라 들이대면 방송 끝나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글이라고 보고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시민단체도 조금 말미에 조금 비판하네요. 어정쩡한 투쟁이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쟁력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앱에 가입하셔서 인원수 보태주는 게요. 큰 그 행동입니다. 인원수를 100만 명, 1000만 명이 그 인원에 가입했다 하면 떨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인원이 큰 힘이 되니까 대국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서 나라 살리는데 앞장섭시다. 저희 이봉규 TV에도 구독해 주시면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숫자가 힘이 되거든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간단합니다. 네. 갑시다. 우리가 살립시다.